예술가들의 대화. 최종태. 그는 손녀를 무척 사랑하는 할아버지다. 손녀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직접 목욕을 시킬 만큼 귀히 여겼다고 한다. 아이의 신체가 가진 순수함은 작가가 갖고 있는 작업 정신과 통하는 데가 있다. 몇 해 전 연 개인전에서는 오래 묵은 나무를 거칠게 깎아 채색한 조각을 선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붉은색, 샛노란색, 연두색 등 싱그럽고 환한 색을 입은 조각은 어린아이의 그림 같은 천진한 인상으로 전시장에 놓여 있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밝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조대로 그의 작업은 점점 더 밝고 단순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마치 피카소의 후기 작업처럼 작가의 인간미는 존경하는 스승들을 깍듯하게 모신다는 점에서도 엿보인다. 스승 김종영, 장욱진, 유영국, 이동훈의 화업을 보여줄 수 있는 미술관 설립이나 미술상 제정에 열성을 다하는 등 세상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일도 되새겨내고 기념한다. 문장력이 빼어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는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형태를 찾아서 등의 저서를 출간했다. 1932년 대전 출생, 이동자.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부턴가 쌀 작가라는 별명이 붙어 다니기 시작했다. 캔버스에 작은 쌀알을 붙여 앤디 워홀, 메릴린 먼로 등 유명인의 초상을 쌀로 그려내는 작품의 독특함에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림을 그린 재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 손에 작품이 뜯긴 경우도 있었다. 작업 초기에는 전시를 마치고 돌아온 작품이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의 작업은 상당한 인내력을 요한다. 줄에 맞춰 하나하나 4만 5만 개에 달하는 쌀알들을 붙여나가느라 손목에 디스크가 왔을 정도다. 작업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섬세한 성격으로 타인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최종태 작가와 함께했던 대담에서 최 작가가 이탈리아 화가 조르조 모란디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던 것을 잊지 않고 뉴욕 여행길에 들른 미술관에서 모란디 화집을 사들고 왔다. 책을 받은 최 작가는 한동안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장난감이 생겼다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1974년생으로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저의 작업은 이미지로 시작해서 물질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최종태.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궁금하네. 쌀을 어떻게 놓을지는 어떻게 결정하는 건가? 이동재. 캔버스에 먼저 미치를 합니다. 캔버스 크기에 맞춰 확대 복사한 이미지를 놓고 가로와 세로 5mm 공간 안에 쌀을 놓을지 안 놓을지 결정해가며 이미지를 완성해 나갑니다. 최종태. 이동재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은 몰랐지만 내가 이 작업을 몇 번 본 기억은 나네. 유명한 사람들을 한 번씩 다 만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유명인을 소재로 하는 이런 작품을 팝아트라고 부르던가? 이동재. 대중문화를 소재로 하는 팝아트를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쌀이라는 물질에 대한 관심에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학부 때는 조각을, 대학원에서는 조서를 전공했고요. 쌀이 하나의 정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유명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두 번째 문제였고요. 사람의 얼굴로 작업을 한 이유도 쌀이라는 물질과 몸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쌀을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되죠. 이미지를 시작해서 물질을 인식하는 과정이 작업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인물의 정체성과 관계 있는 물질로 인물을 재현하는 시리즈도 하고 있어요. 메릴린 먼로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의 차관의 알약으로 그녀의 얼굴을 재현해봤고요. 화려한 생활을 하는 대중스타에는 반짝이는 자개 단추를 사용했고요. 영국 코미디언 미스터 빈은 우리말로 콩이란 뜻인 이름 빈에서 차관을 콩으로 표현했고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부 장관은 쌀로, 가수 현미는 곡물 현미로, 녹두 장군 전봉주는 녹두로 재현한 작업을 해봤어요. 재료 자체와 이미지 두 가지가 모두 합해져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게 되었구나. 내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요새는 우선 사람들 눈에 띄고 봐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요. 워낙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내놓으니 웬만하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 그 말이 나한테는 충격이었다.
우리 세대는 그런 생각은 안 했거든.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느냐를 놓고 회화나 조각에 대한 연구를 했지. 개성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했어도 튀어야 한다는 생각은 못 했던 거야. 세대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주 절감했다.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럴 법하다는 생각은 들어. 이동재 작가도 사람들이 많이 아는 교황 얼굴을 작품에 쓰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고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사람들 눈길을 끌기 위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한 건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쌀 작업을 하면서 관객의 반응을 살폈는데 대부분 신선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저도 작업을 이런 방법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작가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충격 요법을 많이 쓰는 게 사실이잖아요. 연극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가 포르말린을 채워 넣은 욕조에 싱어를 넣은 것이나 마크 퀸이 자신의 피를 바 작품을 만든 것은 엽기적일 정도고요. 저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엽기적이라고 할 곡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재료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갖고 있거든요. 제 방식과 비교하면 선생님께서는 수행자 같으세요. 작업은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고 작품은 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수행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진리를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은 부럽고 닮고 싶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론으로 완전 무장해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작품을 위해 철학 공부도 하셨고 저도 그런 철학적 바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작업은 기계적인 단순 노동이어서 반드시 수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작업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해 나가고 있으면 저 자신을 비워나가는 느낌은 들어요. 지난번 선생님 전시를 보고 저는 선생님께서 전통적인 조각 재료와 기법으로 이상세계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추구하는 작품 세계는 어떤 것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나의 시대의 그림은 일종의 연구였다. 예전에 유럽 미술관을 더듬어가며 많은 작품들을 봤어. 그때 나는 확 끌어당긴 세 사람이 있었지. 브랑쿠시, 자코메티, 몬드리안이야. 그때 20세기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 셋이라고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들의 응용인 것 같았어. 이 셋을 내가 다 좋아하는 거야. 서로 다른데 내가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고민됐지. 세 개를 다 버리면 되겠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어. 결국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하고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 남들 다 추상작품 할 때 나는 구상작품을 고집하며 그때 유행을 건너뛰려고 한 거지. 하지만 모더니즘은 정신성까지 뛰어넘지는 못했을 거야.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은 모더니즘까지일 거야. 요새는 작가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진 면이 있어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유행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정보가 빠르니까 옛날에는 일본에서 본 것을 한국에서 흉내내서 선보여도 아무도 몰랐어. 내가 학교 다닐 때가 1950년대인데 그때 외국 뉴스를 들을 수가 없었어. 미군을 통해 들어오는 잡지 타인과 라이프의 미술 코너가 유일한 뉴스 창고였어. 헨리 무어에 대한 기사도 거기서 봤고 그것도 매달 얻을 수는 없었지. 시대가 그렇다 보니 그림이 일종의 연구가 된 거야. 이제는 외국에서 본 것을 흉내내는 일이 통하지 않게 되었지. 나도 여행을 많이 했는데 해외에서 돌아다니면서 본 것이 서울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림이 연구라면 무엇에 대한 연구인가요? 미에 대한 연구다. 회화에 대한 연구, 입체에 대한 연구, 연구에 대한 연구. 입체를 표현하면 조각이 되는 것이고 평면에 색을 입히면 회화가 되는 거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에 공부를 한 거야. 요새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자칫하다가는 자기도 모르게 남이 하는 것을 뒤따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새로운 것이 좋은 거라고 말하지만 이미 남의 손을 타고 지나간 것이 있을 거야. 그런 면에서 요새 사람들은 일하기가 적잖이 어려울 것이고 남보다 새로운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급하니 예술이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덜하게 하는 것 같다. 몰라, 그냥 내 생각이야. 불경이 다 예술이도, 예술론이더군. 선생님께서는 아카데미적인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작가들이 과거 금시기시됐던 것을 작품에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소재나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져서 그렇지 방향은 결국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을 지향하는 선생님의 작업뿐 아니라 법정 스님과의 인연, 불상을 만드신 일 등도 참 인상 깊었어요.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밥 먹는 것이 첫째 문제인 고생스러운 시절이었어. 자취하는 사람이 대개는 절반을 넘었지. 나도 대학 1학년 때 친구와 자취를 했어. 여름방학이 끝나고 어느 날 보따리를 들고 서울 태계로에서 해화동 하숙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창밖으로 한지에다 써놓은
불교 사상 강좌 안내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 그때 나는 불교에도 기독교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것이 왜 눈에 보였나 몰라. 포스터에 날짜와 시간, 장소가 나왔는데 장소가 지금의 조계사야. 그걸 보고 그날 찾아갔지. 조계사 마루에 사람들이 꽉 찼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동양철학자 김범부와 유진호가 있었어. 불교 거목들도 다 있더군. 현장에는 나처럼 포스터 보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 법회가 끝나고 나서 주최 측에서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창덕궁 후원 앞 대각사에서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강의를 들으라고 하더군. 그때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갔어. 색즉시공 등 불교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들 얘기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야. 일주일이 지나서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주면 희망사항을 적으라고 하기에 나는 너무 추상적인 것 같다.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적었어. 주지 스님은 계속 자기 방식대로 강의를 했어. 불교사를 강의했던 동급 때 교수가 좀 바꿔서 이야기해 주더라고. 그런데 그때는 내가 이미 어떤 고비를 넘어서 둥그를 잡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잘 들리더라고. 거기서 깨달았어. 불경풀이를 과학적으로 하면 잘 안 들린다는 것과 또 형이상학 속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말이야. 그곳에서 3, 4개월 동안 밥도 굶어가며 반야신경 먼저 떼고 금강경도 뗐어. 그리고 방학이 되어서 집으로 갔지. 당시 서울대는 학점 없는 졸업 논문을 반드시 내게 돼 있었는데 방학 때 집에서 신나게 졸업 논문을 썼어. 그것이 불경을 바탕으로 한 예술론이야. 불경이 다 예술론이더라고. 불교 경전에 8정도가 있어. 중생이 열반의 세계로 가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8가지 방법이거든. 올바로 보는 경전, 올바로 생각하는 정사 등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예술과의 자세와 연결되는 거야. 금강경에도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는 말이 있어.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부처를 보게 되리라는 이야기야. 세상 모든 것을 물거품처럼 볼 수 있으면 보기는 해도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치지. 그게 좋아.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의 예술론이지. 기가 막히게 참신하고 멋진 논문이었겠어요. 그 논문 지금도 갖고 계세요?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었으면 좋으련만. 다 휴지로 나아갔겠지. 아마 그때 경험을 계기로 불교하고 불상이 좋아지게 되었어. 대전에서 교사로 일할 때 저를 찾아가는데 아줌마 할머니들만 있고 도저히 마음이 안 가는 거야. 갈 데가 없어서 천주교를 믿게 됐지. 그런데 마음에 늘 불교가 있는 거야. 내가 계속 소녀상을 만들어 왔잖아. 미륵이 남성형이라면 관음은 여성형이지. 그래서 관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가톨릭 신자인 내가 불상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개신교 극렬 신도들이 뭐라고 하면 못 들은 척 피하라는 충고도 들었고 이런 종교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나이 법정 스님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법정 스님한테 다리를 놓아서 간음상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허락했어. 만들어서 길상사에 놓았지. 신선인지 아무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었고 잘 받아들여졌어. 국가 간에 경계가 있고 땅에도 경계가 있지만은 하늘 높은 데 가면 경계가 없다고 하였어. 여기에서는 불교니 천주교니 하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 이런 점에서 법정 스님은 나하고 생각이 비슷해. 조각은 서 있는 이놈은 오늘도 계속 웅변을 하고 있는 거야. 일종의 어떤 상징이지. 그런데 이동재는 앞으로 어떤 작업을 할 건가? 다양한 물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셀프만 아니라 반짝이는 크리스탈 같은 재료랄지 형식을 바꿔서 입체 작업을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바꾸어 나갈 것 같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것은 본인만 알지. 바꾼다기보다는 변화가 생길 거야. 하지만 바꾼다는 것은 좀 겁이 나는 일이야. 지금까지의 작업이 사람들 눈에 익었거든. 익숙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이탈하는 것이지. 그 두려움이 있는 거야. 하지만 차츰차츰 해나가면 된다. 사람들 눈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멀어져도 불편하지 않게. 작업하는 방식은 2가지밖에 없어. 피카소처럼 잘 뒤집으면 변화하거나 보라크처럼 그냥 계속하거나. 내가 옛날에 불교를 공부했다고 말했잖아. 공부를 하다 보면 역사가 나에게 와서 그 다음에는 나로부터 세상이 점점 나와 역사를 다 소화하고 새로운 자기 세계를 전개시키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2, 30년은 걸리지. 몬드리안이 나뭇가지를 소재로 작업을 시작한 때가 40살이야. 그 전에 20년이라는 전 단계가 있었어. 그림에 뜻을 두고 20년을 그려서 40살에 나뭇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추사도 이걸 한 거야. 중국의 왕해지, 동기창 등의 글씨를 모두 다 썼어.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예술이 넘어서 추사체를 이룬 거야. 근데 다 과거 예술론이지. 요새는 이렇게 하다가는 작품 못할 걸.
남과 다른 것을 해야 한다는 강요와 다양한 정보가 있잖아. 그걸 박차고 나가서 자유 신천지를 만나야 된다.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된 진리를 찾는 것. 선생님께서는 어떤 예술이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감격시킬 수 있는 예술이 좋은 예술이라고 생각해. 프랑스 화가 세잔이 한 말들을 보면 감격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 산을 봐도 감격, 구름이 지나가도 감격. 그게 세잔이야. 그 사람 그림 보면 그렇게 감격이 있어. 몬드리안이나 브랑쿠시 전람회를 가서 봐도 간격이 있어서 좋지. 가까이서 봤다가 떨어져서 봤다가 하면서 어떤 여자와 부딪혔는데 그래도 미안할 게 없어. 작품을 깊이 감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가 되는 거지. 예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된 진리를 찾는 것. 선생님께서는 진리를 종교적인 것을 승화시켜 표현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주제를 작품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단계지만 저도 결국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 선생님처럼 작품 세계가 완성돼 있고 그것을 향해 다가가는 분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자코메티를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의 커다란 형태로 작품 세계가 완성된 자코메티에게서 작업의 전형을 보셨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눈물 흘린 전시가 있으세요? 추사 전시회에서 추사 글씨를 보고 나서 어떤 글씨 전람회에서 궁치에도 봤어. 추사는 강경이 있는데 눈물은 안 났지. 기차에게 잘 써서 감격적인데 눈물은 안 났다고. 그런데 눈물은 궁체에서 나더라. 글씨가 깨알같이 씌어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무슨 차이냐? 너무 절실한 거야. 궁체 쓰는 사람은 그네들이 다 여자야. 궁에서 정성 들여 한자 한자 잘 썼어. 그림이 최고로 좋으려면 좌우간 좋아야 하잖아. 그림에 기쁨이 있고 간격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그림의 밑바닥이 아닐까? 어떻게 그렸든지 간에 그 사람이 좋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남게 될 테니까. 누군가 그랬어. 의미가 예술을 지배할 때 예술은 쇠퇴한다. 하지만 예술이 의미를 배제하면 공허해진다. 이 말이 아주 공감하거든. 나 같은 경우는 의미를 놓지 못해. 이동재는 의미를 제거하는 것 같아. 신선한 대신 공허할 수 있다는 거. 야, 이동재의 작업이 공허하다는 게 아니고 현대의 트랜스 자체가 공허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시대를 타고 넘어가면 좌우지간 가야 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조금 넘어가기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왕창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잊어버렸어. 내일도 바쁜데 내가 어딜 뛰어넘으려고. 심산 노수연 선생이라고 나 학교 다닐 때 미대 교수였던 양반이 있어. 일제강점기 때 서울의 근처 어디에서 술 마시기 대회를 하는데 이 양반이 거기를 갔어요. 아주 큰 공간이었는데 아래층에서 한 잔을 먹는데 그리고 2층으로 가 거기서 또 한 잔을 먹어. 그 술 대회는 말이 필요 없어. 한 잔을 비워야 한 층을 올라갈 수 있어. 10층까지 가장 빨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1등으로 일본 사람이 올라갔대요. 노수연 선생이 2등을 하고 그런데 1등은 쓰러졌대. 2등은 안 쓰러졌어. 그래서 자기가 1등이라고 우겼지. 그날 밤이었던가 어떤 조그만 사람이 남대문을 향해 달려가다가 딱 서. 다시 뒤돌아가. 또 남대문을 향해 가다 딱 서. 그걸 계속하더니 거지 한밤중에 자꾸 그러니까 근처 파출소에서 불러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 대답하기를 저쪽에서 보니까 남대문이 작게 보여서 뛰어넘으려고 했다는 거야. 달려가니까 커져서 못 났고 다시 들어가니까 또 작아져서 그걸 계속했대. 그게 노수연 선생이야. 그런 기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일제강점기 때 노수연 선생은 친일 그림도 안 했어. 아주 지독한 양반이지. 일장기 그림이나 비녀 뽑아 바치는 그림 그리라고 했는데 안 그릴 수도 없고 해서 산수 그림을 냈다고 그러더라고. 이동재도 확 뛰어넘어 젊은 기재로. 저는 조각가 유인 선생님 전시 도력을 보고 반에 조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숙가로 입학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인체 표현을 가장되게 한 작품들이었는데 구상 조각의 시각적 효과, 리얼리티가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최근에는 제프 쿤스, 데이미언 허스트 같은 작가들을 좋아해요. 표현은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주제의식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저도 이런 느낌으로 작품을 하고 싶다는 점에서 공감도 많이 가고요. 전통적 의미의 좋은 예술 작품이나 시대를 초월해 모든 이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작품은 한 시대에 하나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저는 소박하게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 감동까지 줄 수만 있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닐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